자, 다 들어오셨죠? 예. 자, 47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예. 자, 47페이지 거기 이제 2번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왜 먼저 나왔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제일 먼저 무슨 계획부터 공부하냐면, 광역도시 공부해 놓으면 기본 계획은 자동으로 비슷하게 합니다. 그럼 얘네 둘이 되면 얘네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얘를 자세하게 해놔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도시인데 앞에 무슨 단어 붙었네? 그러면 두 개 이상이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 도시가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다 묶을 수도 있고 두 개만 묶을 수도 있고 뭐 여섯 개를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 이상? 근데 둘이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인접한이란 말 써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지? 특, 광, 시, 군 됐어. 그러면 두 개 이상의 특광, 시군을 먼저 묶는 게 먼저예요. 그럼 요거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고 할게요. 권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짜는 계획이 뭐야? 광역도시 계획이야. 그럼 이제 AC, BC 두 개를 만약에 묶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묶은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방금? 광역계획권. 그럼 광역계획권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무슨 계획 짜면 되겠네? 광역도시계획 짜는 거야.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아까 용어 정리 제가 20개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한다고 그랬죠? 정의가 어떻게 써있냐면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왜 어려워? 대답을 안 하네 또. 어려운 건 아니라 그냥 말 해석만 한 거야. 어디에 방향 잡는 계획이에요? 광역계획권에. 키워드가 광역계획권의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계획이에요? 요건 쓸 수 있어요 이제. 예. 그리고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럼 얘는 절차가 어떻게 되겠네요? 그러면 입안이에요? 수립이에요? 됐어. 그럼 요거만 쓸 줄 알면 돼.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겠네? 승인하는 절차. 승인하는 절차인데 제일 먼저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요 A씨하고 B씨 두 개를 연계시켜서 요 도로를 설치하는데 도로를 우리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두 개 이상 걸치면 광역시설이라 그래. 두 개 이상 걸쳤으니까 뭐야? 그럼 광역시설의 방향 설치하려면 이거 2차선으로 하는 게 맞을까? 4차선으로 하는 게 맞을까? 그러려면 유동인구를 조사해 봐야죠. 그럼 인구경제사회부나 조사하는 거 네 글자로? 됐어.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봐 이거. 이게 사람은 그래서 배워야 돼요. 기초조사란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 대단한 거야. 이 대단한 거라니까. 나중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저기 도로 설치하는 거 보면 야 저거 지금 설치하려고 기초조사 하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 있어 보여 사람. 기초조사란 말 일반인도 어디서 써 이런 걸. 그럼 기초조사 한 다음에 그래도 이 계획이 비구속이지만 야 주민들한테 그래도 한번 들어는 봐야 좀 덜 욕 먹을 거야. 들어보는 거 뭐라고 하죠? 불러줬어. 공청회라고. 나 불러준 대로 쓴 겁니다. 공청회 개최할 때 다 안 왔었잖아. 그래서 어디 의회? 그렇죠.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의견 제시하는 기간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댔죠. 며칠 안에? 의견 제시는 30일 안에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수립하는 사람이 수립권자가 국장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짜서 이대로 할게요 라고 승인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협의 먼저예요? 심의 먼저예요? 심. 협의하고 나서 심의. 심의기구 이름은 뭐였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승인하고 나서 알려주는 거 뭐예요? 공고. 근데 직접 알려줘요? 송부해? 오케이. 송부했으니까 송부했어요. 그럼 이제 와서 보라고 공고해서 뭐 시켜요? 열람. 30일 이상 와서 보라고 열람 시켜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협의할 때도 의견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안에? 30일. 온통 숫자가 30일이네. 그죠? 네, 하나 더. 기초조사라는 거는 해야 된다고 그랬어?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멋있습니다. 기초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이게 승인이 나든 결정이 나든 의미가 없어요. 기초조사를 일단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할 때 인구경제사회부나 조사를 직접 해야 될까? 이미 누가 조사해놨을까? 통계청에서 해놨겠죠. 그럼 자료 제출 요청하면 걔네가 자료 갖다 줘요. 그리고 얘가 직접 가서 측량해야 돼? 지적가 나왔어? 아니잖아. 그럼 측량 전문기관한테 뭐 하면 되겠네? 의뢰하면 돼요. 그래서 기초조사 추가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머스트라는 거 말면 돼. 그리고 공청회라는 거 아까 어떤 장소에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얘기했었죠. 그럼 그게 어디에서 몇 시부터 언제까지 무슨 내용을 한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갈 거 아니야.
우리 아침 저녁으로 뭐 보죠? 신문. 일간신문에 14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어요.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다가 뭐예요? 공고하고 요때 와서 참석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타당하다 인정이 됐다. 그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지방에 의견 제시할 때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면 되는데 그럼 요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리권자를 찾는 게 시험 문제인데 지정권자부터 알아야 수리권자가 나와요.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여기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여기 이쪽에 하남시 있어. 하남시 이렇게 양평군 있어요. 양평군 여기 광주시 있고 성남시 있어.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저 좀 말려줘요. 부천시 말려주라니까. 됐어.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서울 외곽으로 지금 제가 하나씩 도시 그려놨거든요. 근데 서울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욕망 지역이거든요. 너 어디 사냐 그러잖아요. 하남시 사는 애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500m에서 살아.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어디 산다고 그래? 하남시 산다고 절대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남에 가면 무슨 구 있죠? 분당구에 사는 사람한테 너 어디 사냐 그러면 자기는 분당 산다고 그래. 성남 아니야 그러면 성남 아니래. 분당이래. 성남시 분당구잖아. 왜 분당에 살아야 돼? 성남은 무조건 분당인 거잖아. 서울은 무조건 강남인 거고. 맞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남시가 자꾸 어디로 들어가려고 편입하려고 그러냐면 서울로 편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가 자꾸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개발을 하게 개발을 못하게 묶어버려요. 여기도 못하게 여기도 못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개발을 제한해 놨어요.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영어로 그린 색깔의 벨트다 그린 벨트 한 거야.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근데 그럼 하남이 지금 현재 서울하고 지금 현재 붙었을 때 당연히 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남이 지금 영평군하고 묶어서 야 우리도 좀 재정 자립을 좀 잘 해보자.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묶어. 두 개 도시를 묶었어요. 묶어버린 건 아까 무슨 권역이라고 그랬지? 그걸 광역계권 이거 지정을 누가 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하남시장이 하는 게 맞을까? 양평군수가 하는 게 맞을까? 얘가 지정하기도 애매하고 얘가 지정하기도 애매하잖아. 그러면 시하고 군은 어디에 속하죠? 그러면 누가 지정하는 게 맞겠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같은 도에 있으면은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그러면 여기 수원이 옛날에 인천하고 비슷했는데 얘는 인천 뭐가 된 거야? 광역시인데 수원은 아직까지 시잖아요. 인구 110만인가 그래요. 수원시 인구 되게 많습니다. 100만 넘으면 광역시 갈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수원시가 약간 애매한 게 용인시만 끌어들이면 광역시는 100%입니다. 울산보다 훨씬 많아져요. 그건 아시죠? 수원시 인구가 얼마라고요? 100만이야. 용인시 인구도 거의 뭐 예를 들어서 한 80만인가 그래. 더하면 200만이에요. 200만이야. 서울시에서 인구 제일 많은 구가 어느 구에? 송파구에 송파구. 송파구는 집 봐봐 거기. 밑도 장난 아니잖아. 송파구하고 옆에 송파구가 58만인가 그래요. 송파구가 58만, 파주시보다 더 많은 거야. 엄청 모여 사는 거죠.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서 얘네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수원은 누구를 끼고 용인을 끼고 우리도 광역시로 가볼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수용 광역시가 되겠지 나중에. 그러면 얘네 둘이 묶으려면 얘 수원시장이 지정해야 돼, 용인시장이 지정해야 돼요. 같은 도니까 도지사가 해야 돼. 도지사. 그 지정권자가 도지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천시가 인천에 자꾸 치여요. 부평 이쪽에서 부천이 자꾸 치니까 안 되겠다. 얘는 서울하고 가야겠다 해서 강서구가 했어. 그럼 부천은 뭘 먹어서 강서구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느 시예요? 서울시 강서구고 여기는 무슨 도에? 경기도 부천시야. 그럼 시하고 도에 걸쳤네. 그럼 이 시장이 정하는 게 맞을까? 도지사 정하는 게 맞을까? 윗사람이 정하는 게 맞을까?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그래서 지정권자가 국장이 나오는 거고 도지사가 나오는 건데 서울시장은 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지정 못하냐면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잖아. 인천광역시장도 자기 하나 관하는데 두 개를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정권자가 누구 아니면 누구네? 국장 아니면 도지사야. 근데 얘네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아니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의견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밑에 있는 애 뭐 듣고 의견 듣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지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땅을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부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서울시 노원구까지는 필요가 없었거든.
도로 설치하는데 노원구까지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일부를 지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이에요? 떨어져 있느냐?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의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국장하고 도지사가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여기 광역계획권 전부예요. 가볼까? 거기 47페이지 1번에 큰 2번에 1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할 때 국장 도지사에다가 현관펜 해두셔야 됩니다. 거기 국장하고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건데 그게 안 보여요. 시험장에 절대 안 보여. 그러니까 국장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인접한이란 말 썼죠.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 명에 정하는 바에 따라 뭘로 지정하면 돼요? 광역 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데 1번, 2번에서 자 1번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아까 이 5명 너무 길어서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 시도에 걸쳤죠. 시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니까 그래서 국장이 지정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2번 광역계획권이 도관할 구역입니다. 그럼 누가 지정하면 되겠네?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정권자가 국장 아니면 뭐예요? 근데 그 주의 보세요. 당구장. 주의. 광역계획권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거쳐만 지정하는 건데 지정권자가 또한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국장하고 도지사.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시장군수는 지정권자 아니면 유예가 이게 요번에 3개월 전에 나왔어요. 답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맞냐고?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 국장하고 도지사라고 그랬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금 못한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만 제대로 읽고 가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알아두기에 광역계획권 지정 단위 그래서 1 지정 단위 보세요.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붙어있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 군 이거를 줄여서 아까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해서 전부를 지정한다고 그랬죠. 원칙이. 일부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 단위가 이번에 국장 도지사가 지정 단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넣는다 그러면 최소 단위는 구는 구가 다 들어가게, 군이면 군이 다 들어가게, 읍이면 읍이 다 들어가게, 면이면 면이 다 들어가게 구군 읍면 단위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서구 무슨 구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부천시하고 강서구 요렇게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강서구 다 들어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최소 단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평구는 뭐하고 뭐로 나오냐? 구는 읍하고 면으로 돼 있어요. 읍면은 들어봤죠. 네. 그러면 하남시가 만약에 여기 도로 건설하겠다 그랬으면 하남시는 이렇게 해서 면 요만큼만 해야 돼. 면이 다 들어가야 돼. 읍이면 읍이 다 들어가라. 최소 단위가 구, 군, 읍면이라고 얘기해요. 묶을 때 구가 다 들어가게, 읍이 다 들어가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우경계입니다. 거기 제가 48페이지에 편성한 게 그거예요. 거기 그림에 양평군하고 하남시 할 때 군은 읍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1번에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전부도 가능하고 2번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 일부도 가능한데 그때는 최소 단위가 뭐다? 구군 읍면을 말한다 그 뜻이. 됐고 쌍가로 2번 지정 변경 요청.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잡아봐요. 수원시장하고 용인시장이 이거 둘이서 같이 살고 싶어서 누구 찾아간 거지 아까? 구두단체 지정해달라 요청한 거죠. 요청할 수도 있고 얘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뭐 한다? 요청할 수 있다. 중앙정기단장, 시도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 3번 심의 거쳐 지정에서 1.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중앙도기 심의 거쳐라. 제가 밑줄을 어디 쳐놨죠 지금? 국장이 쳐놨죠. 국장이면은 밑에 있는 애들 뭐 듣고 의견 듣고 얘 중앙관서장이에요, 지방관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온 거고 2번이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애 의견 듣고 얘는 중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아, 요거만 눈도장 딱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4번 통보. 지정했으면 알아라 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통보.
국장 도의사는 광역계권 지정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 통보하면 됩니다. 됐고, 알아두기는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거기 써놨어요. 앞으로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으로 하겠다. 이런 말 써놓은 거야. 어차피 이 책으로 강의는 저밖에 안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듣고, 오른쪽에 큰 3번에 광역도시계획 들어갈 건데, 거기 의 성격 5줄 있죠? 이 5줄을 제가 거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읽을 거거든요. 읽으면서 여러분 귀에 들으면서 맞다가 되면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머릿속에 틀렸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낭낭하게 읽어줄 테니까 거기 들어. 예. 읽어줄 테니까 봐봐. 들어. 예.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계획이다. 따라서 행정청만 구속하는 내부 구속적 행정계획이며 행정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규칙의 성질만 갖는 계획이므로 일반 국민은 광역도시계획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맞죠? 이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머리가 대단한 거예요. 이 5줄이란 단어가 그냥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보세요. 밑줄 친 것만 봅니다. 성격이 무슨 구속이지? 그 내부 구속적 국가만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 국민의 구속이 없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없다. 그 성격만 알면 돼요. 넘겨보세요. 거기 알아두기에 행정쟁송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행정기관이 나한테 처분했는데 네가 처분한 거 마음에 안 들어라고 이의제기하는 거야. 그 이의 신청하는 거는 처분한 행정청에게 직접 요구하는 거고요. 근데 그놈하고 얘기가 안 되면 그 사람 윗사람한테 제기하는 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파주시장이 처분했는데 얘랑 이의 신청했더니 대화가 안 돼. 파주시장 윗사람이 누구예요? 전라? 경기도의사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야. 그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래. 그리고 걔네들하고 도저히 얘기 안 된다. 제3입법기관에다가 소제기하자. 그게 뭐야? 행정소송. 그래서 요거 3가지를 통칭해서 행정쟁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행정청이 뭐야? 그러면 우리 말했던 아까 행정기관 장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됐고 쌍가로 2번 광역도시계획 내용인데 자 이제 이거부터 하자.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계획을 짜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그럼 얘가 무슨 내용 갖고 있냐? 이 2개의 도시를 어떻게 기능을 연계하고 분담하고 인구는 어떻게 하고 광역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쁘게 할 거냐? 방향 잡는 거예요. 시험이 안 나오게 생겼죠. 네. 거기 2번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 당의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박스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 분담 어떻게 하겠다. 녹지관리 이쁘게 어떻게 할 거야. 광역시설 배치 규모 얼마나 할 거야. 4번에 경관계획인데 그 경관계획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신설이 되는데 옆에 그 풍수의 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거라 해서 옆에 신설돼 있죠. 작년에 이게 없었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4번 지문 읽어보셔야 된다고 제가 현관표에 놓은 거야. 자, 잘 봐요. 2개의 도시를 연계시켰는데 최근에 한번 비 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폭풍 오고 막 태풍 오고 뭐 지진도 오늘 또 일어났고 막 그랬어요. 이런 거에 대한 그 도시가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광역도시계획 짤 때도 야, 풍수의 저감 종합계획도 고려해서 짜 이런 내용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5번은 뭐 기타 필요한 것들 짜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근데 이 내용을 짤 때 수리권자가 지 멋대로 짜야 돼요. 기준에 맞아야 돼. 기준 하면 누가 나오셔야겠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은 51페이지에 3번 수리 기준에서 주어가 누구로 돼 있네? 국장이 도시군 기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라 이분이 정할 때 다음 갖고 종합 고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국장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 앞으로 기준이 공법에서 32개인가?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네.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찍는다. 국장 찍을 거야. 무조건 기준이란 표현이 딱 나오면 콤파스 딱 들고 10cm 돌리면 얘 걸릴 거야. 무조건. 근데 시험장 가면 시도의사로 나오고 대통령령이 이렇게 나와요. 무조건 기준 나오면 누구 찍는 거예요? 국장. 근데 나중에 2개가 국장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럼 걔 외우라고 그러면 걔 그때 현관펜 칠해라 그럼 걔만 외우면 돼. 지금은 그냥 기준하면 누구예요?
국가 계획을 짜신 분한테 기준을 줘야 돼. 그분이 주셔야 돼. 그럼 거기 박스에 2번하고 3번만 체크하실래요? 박스. 고려할 사이인데 2번하고 3번만 체크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니까 2번, 3번에 있는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 거기 중에 3번 한번 봐볼게요. 자, 얘 방향 잡는 겁니까? 얘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방향 잡을 때 구체적으로 잡아요? 포괄적으로 잡아요? 대략적으로 잡는 거지 상세하게 잡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 형광펜 한 게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게 하려면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 부분 짤 때는 그 기본계획 관리계획 명확한 지침 주기 위해서 그 부분만 구체적 짜라. 그럼 여기서 포괄적 계략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냈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짜면 안 되지. 방향 잡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라고 된 거고 4번 갈게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요구 하기 전에 여기 잠깐 보세요. 수립권자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수립권자 누구야?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수립권자 찾는 건데 일단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자,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지정했지 아까? 도지사가 지정해줬으면 계획은 얘네들이 잘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짜는 게 맞네? 둘이 같이 짜는 게 맞죠? 그럼 같은 도에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짜면 되네? 시장이나 군수가 같이 짜면 돼요. 그럼 짜서 윗사람이 누구네? 승인청하면 되겠네. 그러면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누가 짜는 게 원칙이다?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짜서 윗사람이 누군데? 도사한테 승인청 해주면 되죠? 근데 얘가 시하고 도에 걸쳤지 지금. 시도에 걸치면은 일단 지정은 누가 해주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시도지사가 짜는 게 맞겠네. 그래서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서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한테 승인청하면 되는데 이분이 지정해 주셨으니까 얘네가 승인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승인청을 안 했어. 그럼 할 마음이 있다 없다? 그럼 이 국장도지사를 뭐로 보는 거예요? 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볼 때는 다 나와. 이렇게 항상 나와요. 날 물로 봐? 나와. 그럼 누가 짜면 되겠네? 도지사랑 국장. 그러면 시장 군수가 3년 안에 승인청을 하지 않으면 누가 짜야 된다?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누가 짜야 된다? 국장. 여기는 수립권자예요. 단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윗사람이 누구지?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고 시도가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 누구예요? 국장.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어. 단 국가계획 관련되면 다 나와라. 누가? 국장이 짜겠대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짤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시도지사가 짤 때는 누구한테 승인청했지? 그럼 도지사는 윗사람한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얘가 승인해야 될 걸 얘가 짠 거잖아. 승인청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시도지사가 같이 짤 때는 국장 승인 얻는 건데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질문인 거야. 도지사가 짤 때는 국장한테 승인청 얻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 짤 때는 본인이 직접 승인하는 거야. 확정. 여기 이제 수립권자인데 이걸 한 페이지에 써놨기 때문에 지정이 어디가 됐냐만 알면 이 단어만 대답하시면 되는 거야. 다시 이거 연습하고 갈게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어. 지정은 누가 해줬을 거다? 도지사가. 그 짜는 건 그 안에 있는 누가? 시장군수가. 시도에 걸치면 누가 짜야 돼요? 시도지사가. 그 몇 년 안에 승인청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하면 누가 짜거나 도지사가 짜거나 국장이 짜면 되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그거 말면 돼. 그럼 일단 누가 짜요? 그러면 일단 어딘데라고만 하시면 돼요. 어딘데. 반말해도 돼요. 저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딘데? 막대해 주죠. 나 막대해 주는 거 좋아해. 광역도시계 누가 짜요?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누가 짜요? 시장군수.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 누가 짜요? 어디냐면 시도를 국장이 묶어준 거야. 누가 짜야 돼요? 시도의사가. 정말 이해된 거죠? 광역도시계 누가 짜는 거야?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시도를 걸쳐서 제가 해줬는데 이 자식 시도의사가 3년 안에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짜? 국장. 그게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그걸 도지사로 해가지고 틀렸다. 답치는 거야. 제가 한 얘기 입에서 튀어나오면 된다고. 마지막 다시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같은 도를 이렇게 도지사가 묶어줬어요. 누가 짜야 돼? 시장군수가. 시도를 묶어줬으면은 그 안에 있는 시도의사가 몇 년 안에 승인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때는 도지사나 국장이 직접 하는 거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누구도 단독으로 돼요? 도지사. 단독으로 짤 때는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그거 이렇게 계산했어.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 해야 되겠지? 기초조사. 그 다음에 뭐야? 공청회. 그 다음에 지방회. 이 세 가지를 이분이 할 건데 이분을 계속 쓰려니까 불편하죠. 이렇게 쓰려니까. 그럼 높은 사람부터 낮은 순서로 쓰면 되겠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그럼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무슨 조사 하여한다. 그래서 1번에 기초조사 주어 봐보세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여러 가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든지 측량, 하여한다로 끝났어요? 할 수 있다로 끝났어요? 이 네 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여한다예요. 하여한다. 할 수 있다로 시험에 내니까 하여한다. 그 밑줄 쳐놓은 것만 보시면 돼. 밑줄 안 쳐도 되니까 편하잖아. 예. 넘겨보세요. 예. 제가 밑줄 왜 쳤냐면 밑줄 치라 그러면 딴 데 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쳐놓은 거예요. 예. 35페이지에 둘째 줄 밑줄 치세요 그랬는데 36페이지에다 밑줄 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박스 보시면 대통령 영의제한상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거기 가로 2번에 아까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 해놨다고 그랬죠. 그걸 내가 다시 해야 돼. 자료 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그럼 그 국장, 시도시장군수가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조사 측량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좀 주면 안 될까?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따라야 된다. 이거 한번 읽어두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측량을 이 사람이 직접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지적과 나온 사람이 아닌데. 그럼 전문기관한테 뭐 하면 돼? 의뢰. 그래서 조사 측량 뭐 한다? 의뢰. 국장, 시도시장,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 측량을 위해 조사 측량을 전문기관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자료 활용. 기초조사할 때 이미 그 어떤 자료가 만들어 있으면 그 그대로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예. 변경할 때도 기초조사 다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자, 계획을 다 짰는데 내용이 바뀌었어. 그럼 기초조사 안 하고 가야 돼요? 다시 또 시작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공법에서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 동의어가 처음부터 다시란 뜻이에요. 처음부터 다시란 뜻이에요. 소주로 말하면 처음처럼이에요. 네. 참이슬 아니라. 앞으로 변경 나오면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허가를 받았는데 변경이 생겼다. 그럼 허가 다시 받아야 돼? 그냥 해도 돼? 다시 허가 받아. 신고했는데 변경 생겼다. 다시 신고해야 돼. 인가 받았는데 변경 생겼다. 다시 인가 받아. 단 경미할 때는 안 한다. 이게 다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 2, 3, 4, 5 중에서 기억할 거 딱 이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기초조사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자료 있으면 요청하면 되는 거죠. 측량은 내가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끝.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돼. 끝. 이제 이번에 공청회 갑니다. 공청회 의견 청취인데 국장, 시도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뭐 열어서? 공청회.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공청회에서 내가 제시했는데 그 의견이 타당하면 당연히 반영합니까? 예. 근데 이게 개최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개최하려면 다음과 같고 사항을 해당 지역 그 광역계획권 속하는 특광 특특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에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해줘야 스케줄 맞춰서 올 거다. 어저께 공고하고 오늘 하면 사람들이 스케줄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고는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일간신문에 내냐면 오른쪽 53페이지 공청회의 개최 목적이 뭐나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장소, 수립 변경 여러 가지 개요 뭐 할 거다라는 거 알려주겠다는 얘기고 의미 없어요. 가로 2번 공청회 개최 및 주재에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하는 거가 이 소리예요. 여기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여기서 공청회 하면 사람들 다 오겠죠. 여기서 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 다 오겠지. 근데 서울하고 부산까지 있는 거야 이게. 그럼 부산에서 하면은 서울 사람이 안 와요. 서울에서 하면 부산 사람이 안 와. 그럼 이거 나눠서 해도 되나? 나눠서 해가지고 지명하는 자가 가서 의견 듣고 나서 관련서로 통보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개최를 하되 필요하면 수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는 국장, 시도시장,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수립 주재하는 거야.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지명하는 자, 예, 지명하는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라 현관펜 2개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됐고 3번 위임은 볼 거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뭐 했냐면 잘 보세요. 기초조사 했죠? 공청회에서 의견도 들었어. 타당해서. 그럼 이제 어디 의회? 그럼 지방의회니까 시장 군수면 어디 의회라고 하면 돼요? 시군 의회. 시도지사면 어디 의회? 시도의회. 그리고 도지사는 밑에 시장 군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군, 시도의회, 시장군수 의견을 들을 때 의견 제시 며칠 안에 하는 거예요? 30일. 근데 이 사람은 다이렉트로 시군이니까 바로 옆에 시군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도의사는 서울시 바로 옆에 시의회가 있어요. 근데 도지사 국장은 없거든. 그럼 얘네들은 직접 해야 돼? 관련서로 보내야 돼? 보내는 거 뭐라고 그랬지? 송부. 그럼 송부 받으면 얘가 의견 듣고 다시 제출하면 되죠? 그렇게 듣는다가 지방의회야. 거기. 3번에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여기.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써 있는 거예요. 1. 국장이 시도의사부터 할까? 1. 시도시장군수는 시도시장군수가 광역도시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의회야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라. 이거예요. 이거. 시도시장군수가 짤 때에는 시군의회 시도의회 시장군수 의견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국장일 때는 직접 들어요. 성부에서 들어. 그래서 이 국장이 수립할 때는 국장이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보내줍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 송부. 그럼 시도가 광역도시계획 안에 대해서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들은 후에 결과를 국장에게 다시 뭐해? 제출. 아, 송부에서 제출받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송부에서 뭐해? 제출. 의견 제시 나오면 며칠 안에 하시랬지? 그럼 결론은 지방의회에서 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수리권자이기 때문에 얘는 낼 일이 없어요. 며칠 안에 의견 제시하는 거야? 30일. 끝이에요. 30일만 기억하면 돼. 자, 넘기세요. 쌍가로 4번에다가 별표 하시고 4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라고 나오는데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왼손 있죠, 왼손. 왼손 이렇게 들어봐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피지 말고 이렇게 붙여요. 붙였어요? 그대로 수립권자 가려. 손가락 피기만 해봐요. 예. 그러면 맨 위에 대상 지역 위치와 해당 사항에 이럴 때 누가 짜냐를 찾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지정됐다. 누가 짜야 돼? 아니, 짜는 거, 그 안에 있는 누가? 시장군수가 짜야 되죠? 봐봐, 왼쪽에 시장군수인지. 아, 그걸 도지사라고 그러면 틀린 거죠? 그게 시험 문제라고. 제 말 이해된 거예요? 뭐가 어려워, 이거.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한 거에 걸쳤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누가 짜면 돼요? 시도지사가 공동 짜면 되죠? 네. 그리고 1.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했어. 그럼 누가 짜야지? 그래서 도지사 수립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되신 거 이제? 그리고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혼자 짜달라고 요청해도 짤 수 있습니다. 네. 국가계획이란 말 나오면 누가? 국장. 이번에 광역계획권을 지원한 날부터 몇 년 줬는데 근데 시도지사가 승인청을 안 했습니다. 나와. 그럼 누가? 국장. 그리고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다고 그랬죠. 시도가 요청하면 누구랑 짤 수 있는 거야? 국장하고 시도지사.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할 때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공동으로 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말이 나오고 왼쪽 거 갖고 틀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 거 가리라고 한 거예요. 제 말이 됐죠? 예. 됐고. 알아두기는 이제 그 광역도시계획 조정인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계시고요.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도지사라고 계시거든요. 그럼 박원순 시장하고 남경필 도지사가 지금 현재 이 계획 같이 짜야 되는 거잖아. 지정 누가 해주셨는데?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현재 그 주광경 개선 사업에 폭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경필 도지사가 전화할 거 아니야. 이 계획 짜야 되니까 전화하면 얘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자꾸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야지 켜지는 거잖아. 그럼 전화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얘기? 자꾸 나를 피하는 거죠. 그러면 지정을 누가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이걸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누가 직접 짜를? 국장. 그러면 남경필 도지사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그럼 빨리 누구한테 찾아가서 찔러야 돼? 국장. 이걸 조정해달라고 신청한다고. 같이 가면 공동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끝내주면 되는데
혼자 갔으면 얘가 얘한테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 사람 책상에 1번 누르면 이 서울시한테 가요. 그럼 이제 국장이 딱 1번 눌러서 전화하면 박원순 시장이 전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순아 난데 그러면 형님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내가 광역개권 지었는데 벌써 6개월 동안 너 연락도 안 받는 다음에 경필이가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 예. 그럼 얘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시간 3개월 줄 테니까 웬만하면 빨리 짜라 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하면 얘 응해야 돼요?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응해야 돼. 근데 응하지 않았다. 그때는 얘가 직접 조정해 버리는 거야. 그걸 조정 신청 제도라고 그래요. 무슨 신청해? 그럼 보세요.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되면 누구한테 조정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시도 간에 협의 안 되면 누구한테? 국장. 이 사람한테 조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조정 신청을 했고 나서 얘가 이제 단독으로 하면 권고하면 되고, 같이 오면은 거기서 끝내면 돼. 그럼 단독으로 오게 되면 뭐 한대? 권고.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무슨 조정한대? 직접 조정한다. 이렇게 됐어. 요게 이제 조정 신청 제도인데, 거기 당구장 봐보실까? 알아두게. 1.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거기 지금 공동이나 단독 둘 다 할 수 있댔죠? 그럼 1, 2. 국장은 단독으로 만약에 받으면 전화해야죠. 그럼 이제 다시 당사자 간에 협의하라고 뭐 하고요? 명령이에요? 권고요? 이거 명령으로 되면 튄 거예요. 권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 협의 안 이루어지면 무슨 조정하겠다? 직접 조정. 근데 조정할 때 국장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심의기구 나와야겠네. 그래서 오른쪽에 3번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지. 14때, 26회 때. 국장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 거치고 심의, 광역도시 조정을 합니다. 그때 의견 있으면 의회에 출석해서 회의 출석해도 되고. 4.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는 그 조정된 결과 반영해야겠죠? 예. 됐고.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짜던 자가 시장군수면 얘는 국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하면 내용은 위랑 똑같다. 그 뜻이에요. 국장으로 설명했으니까 도지사라는 단어를 국장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국장이라는 단어를. 됐고. 밑에 알아두기는 안 보셔도 되는 알아두기. 그래서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X 이렇게. 크게 해요. 조그맣게 하지 마시고. 됐고. 5번. 광역도시계획 승인 갑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승인권자가 국장인 이유는 누가 짰으니까? 시도의사 짰으니까겠죠. 그래서 주어가 누구는? 시도의사는 수립하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하더라. 그걸 이제 법조문화 됐겠지. 거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공부를 할 때는요. 내가 일단 이 내용을 알고 있어. 그러면 책에 제대로 써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그 책을 보면서 외우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국장의 승인이면 주어가 누구로 나와야지 이게 맞는 거야. 시도의사가 짰으니 국장 승인 얻어라. 책 잘 써놨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암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1. 국장 승인이면 누가 주어로 나와야겠네.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면 국장에게 승인 받아라. 근데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 있죠. 혼자서 짜는 경우는 승인 얻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이미 시험에 나왔다고. 예. 됐고. 당구장의 승인시 첨부 서류인데 요거 승인할 때 기초조사 서류, 공청회 서류, 지방의 서류 요거 갖다가 제출해라 그 얘기예요. 서류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암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이거 안 해놓으면 외우고 있어요. 당구장 그 일본에 뭐 기공, 관, 시, 관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외워요. 예. 안 나와 이거. 예. 가로 2번에 도지사 승인 나왔죠?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왜 도지사가 승인하냐? 누가 짰으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짜면 도지사 승인 없다. 그게 써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죠. 예. 그리고 이제 승인하기 전에 협의 먼저 해요? 심의 먼저? 협의 그리고 심의. 그럼 도지사는 지자체장이니까 지방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 말이 써 있을 거예요. 국장이면 뭐 써 있겠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이 말 써 있을 거야. 이거 외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번에 협의 심의할 때 제가 밑줄 쳐놓은 게 국장이면은 뭐가 밑줄 쳐 있냐면 중앙행정협의, 중앙도기 심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도지사였다. 그럼 뭐로만 바뀌는 거야? 지방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보완 요청. 야 이거 기준이 안 맞잖아. 다시 갖고 와. 이거 아까 다시 갖고 와를 뭐라고 그랬지? 보완 요청이라고 그래.
여기 국장은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다시 갖고 와 보완 요청할 수도 있다. 됐고, 상가로 5번. 송부 및 열람이 있는데, 자, 주어가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련서로, 이거 아까 승인하고 나서 관련서로 보내는 거 뭐라고 그랬죠? 송부하면 공고하고 나서 뭐 시켜요? 열람. 그래서 송부 및 열람이 되는 거예요. 국장은 관련서로 송부해서 시도시장군수가 해당 그 공보에다가 공고하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가로에 단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서류 송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 열람기간 며칠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30일 이상 와서 보여주겠다. 6번. 지금 설명한 거는 국장으로 설명했던 거죠. 그럼 이제 도지사면은 지방으로만 바뀐다는 뜻 쓰는 거예요. 6번에.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되죠. 6번은. 됐고, 밑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인데 이거 써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제일 먼저 기초조사,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하야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공청회. 며칠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타당하면 반영한댔죠. 주제는 누가 하냐면 지명하는 자가 한댔어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제시 며칠 안에? 30일. 수립권자가 거기 일단 같은 도면 누가 짜고, 시장, 군수, 시도에 걸치면 누가 짜고, 시도의사. 몇 년 안에 승인 요청 안 하시면 도지사나 국장이 짠댔죠. 요청하면 1번하고 누가? 3번이. 2번하고 누가? 4번이. 같이 짤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승인 요청 하시면 협의 먼저 해야 돼? 심의 먼저 해야 돼? 협의하고 심의해서 승인할 때 국장이면 밑에 있는 시도 의견 듣고 도지사는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요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고 및 열람 며칠 이상 하면 된다. 30일. 이게 광역도시계획 전부입니다. 이게 되신 거예요? 됐고, 뒤로 넘겨보실까? 거기 58페이지에 그 지형도면 축척 개념도 이거 뭐냐면, 앞으로 축척이란 게 나오면 요게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한번 보려고 빈 공간이 나와서 제가 넣은 거예요. 빈칸은 거기 썰렁하잖아. 빈칸이라 썰렁해서 제가 넣은 거예요. 거기 1번이 5만 분의 1 지도고요. 2번이 2만 5천 분의 1 지도고 3번이 5천 분의 1 지도라고 돼 있죠. 어느 게 제일 자세하지? 그걸 대축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축적 같은 경우는 되게 조그맣게 해놨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우리 집이 안 보여. 5만 분의 1 지도에서는요. 근데 5천 분의 1 지도 보면 우리 집이 보여. 이거 무슨 말이냐? 500분의 1 지도가 있고 5천 분의 1 지도가 있고 5만 분의 1 지도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잘 봐요. 모든 축척은 센티미터를 쓰게 돼 있거든요. 뭐 쓰게 돼 있다고? 그럼 현재 500cm인데 실제 지도상에 1cm로 표시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5000cm를 몇 cm로 표시했다? 1cm. 5만 cm를 몇 cm로 표시했다? 1cm. 그러면 500cm면 몇 m죠? 5m. 얘 몇 m지? 50m. 얘 몇인데? 500m죠. 5000cm니까 500m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500m를 지도에 1cm로 표시했으니까 보이겠어, 우리 집이? 안 보이죠? 근데 얘 5m를 1cm로 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1cm 안에 들어오니까 얘는 내 집이 보이겠네. 그래서 보통 우리는 500분의 1 내지 뭐 1500분의 1 지도를 그리게 돼 있거든요. 말뜻은 이해된 거야? 이게 대축적이라고 하니 소축적인 거야. 됐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챕터 3의 도시군 기본계획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